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어, 지난주 27일이었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그널이 바뀌었다, 뭐 서프라이즈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발표 내용과 이제 기자회견 Q&A 보면서 여러분들 점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증시가 지금 현재 수치로 이제 3,200선에 다시 도달을 했는데 3,100선까지 좀 3,000선까지 다운됐다가 다시 3,200선까지 회복하는 국면이 보이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고서 가능성만 비춰지는 통화정책 결정문이었어요. 자, 내용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기사 내용인데, 금통위 인상 시그널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인상 시그널은 뭐 금리 인상이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자, 일단은 지난달과 변경된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동결을 하면서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는 4%, 1.8%로 상향 조정 이루어졌습니다.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겠죠. 모두가 예상한 상승률인데,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회복 국면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유동성을 뿌렸기 때문에 뭐 씨를 거둔 만큼 뭐 새싹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4월하고 5월 비교해가지고 회복세가 굉장히 강화됐다. 뭐 취업자 수 관련해갖고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문구는 물가 전망치 4%, 1.8% 상향 조정, 뭐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금통위가 발표되기 전에 내용은 있었어요. 뭐 이제 굉장히 매파적으로 시그널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기대치만큼은 충족은 안 됐습니다. 이건 Q&A 확인하면서 저희가 체크를 할 건데, 뭐 당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캐나다부터 시작해갖고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유럽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인데, 한국이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시장이 아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지금 과연 이제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 FOMC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Q&A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상향치 조정, 물가 조정, 상향 조정 다 이루어졌다는 부분 체크하시고, 자, 지금부터 Q&A예요. 기자회견. 자, 좀 여러 개 문구가 많은데 제가 핵심 질문만 따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상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영향이 있을지라는 질문에, 뭐 이제 소득 증가 등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점진적인 금리 정책을 조정해 나가며 가계에 대한 재무 건전성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확실하게 밝힌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이 너무 이제 저금리로 유지되면은 이제 이제 경제에 대한 건정성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그거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할 때 적정한 금리 인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붓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 회복 국면에서는 이 유동성을 풀어줘야 돼요. 유동성을 다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제기만 했고, 부채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최소화시키겠다, 이 전략이 뭐 마찬가지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지표 호조에 연준의 통화정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내 한국은행이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 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정책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연준의 정책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 우리에 맞게끔 설정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이 연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가 없어요. 연준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 한국은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국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구 전략을 모색하겠다.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하겠다.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라고서 어느 정도 의견이 꺼내지니까 연준도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 내보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문구는 정확하게 우리는 연준을 아예 따라가진 않아.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답변. 이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은 사실 미국이 AIT를 도입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이 지금 연준이 우리가 과거 이제 2020년도 8월이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어요. 최근 인플레이션 미국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2.5% 4%를 내외를 달성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 수치면은 벌써 이제 추구 전략이 발표가 됐어야지 정상이지만 AIT를 도입하면서 이 추구 전략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목표 물가는 이미 달성은 했지만은 우리는 고용지표를 좀 더 확인하겠다. 그리고 평균 물가 목표제 AIT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수준을 도래하진 않았어 라고 해서 명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좀 더 연준이 딜레이하면은 한국은행도 딜레이할 가능성이 있냐? 우리 식대로 가겠다. 뭐 정통적인 답변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은 미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가파르게 좀 회복한 만큼 사실 이제 조만간 어떤 추구 전략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발표가 따라지면은 금리 인상은 사실상 미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게 포커스예요. 자,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 자체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된다고 보는지 일시적이라고 판단이 되는지라고 하는데 뭐 최종 답변은 근원 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도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사실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뒤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다만 한국은행이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가파른 상승률보다는 완만한 건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것도 정통적인 좀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좀 읊어왔는데 사실 요새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이든 유럽이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도입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CBDC라고 하는데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시점이 바뀌는 거죠. CBDC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따라가겠다. 이 내용이겠죠.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 정도만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구인데 사실 제가 미국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 차트 보시면은 나중에 답이 나오겠지만은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다가오고 있는데 테이퍼링 논의와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의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은 미국은 지금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하고 있죠. 중앙은행에서 미국 FOMC에서 채권 매입을 하면서 달러를 미 정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FOMC에서 사들이고 있는 과정인데 한국은행은 우리는 그 정도는 하고 있지는 않아. 그 정도 우려할 사항은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춘 거는 회사채나 CP 매입기구에 대한 연장 여부이지 뭐 그 정도 규모의 상황은 아니야 라고서 판단을 한 거예요. 미국이 테이퍼링 조치를 하면은 우리는 간소하게 남아 어떤 연장의 조치라든가 그걸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시장에 대한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는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미 정책상 미국하고 한국에 대한 부분은 대규모 자산 매입이 이루어지는 미국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 1분기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면 연내 인상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진 어떤 추구 전략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올해 이루어지고 내년 1분기에 된다는 가정이 열리더라도 못해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23년도 이후 아니면 22년도 하반기에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평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전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0.5%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고 상황이. 그러면은 지금 전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준금리에 대한 랠리가 하단 구간에서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인상하는 게 시기상 옳아요. 네, 먼저 인상하는 게. 뭐 과거에 2018년도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의 역전 현상이 펼쳐졌었는데 그때 시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떤 고점 랠리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을 방관했던 한국은행에 대한 입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랠리 구간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지금 먼저 인상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예, 시장 상황상 맞고 그래야지 외인 수급이라든가 어떤 보면 수출에 대한 어떤 외입 자본금에 대한 원활한 이제 유동성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결국은 이렇습니다.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먼저 선행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금통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내보냈다라고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금통위가 이루어졌는데 좀 다소 늦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차트죠.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랑 코스피 차트를 좀 비교를 할 건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건데 이제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미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차트고 오른쪽이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자, 4시간 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사실 정확히 어떤 비슷한 맥락이 있죠. 사실상.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 포인트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 관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자, 현재까지 기조가 이어졌던 미증시의 흐름도를 한국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갔다. 이 기조 자체를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한국 금통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연준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가는 게 맞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 증시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이제 추구 전략을 내세울 때 미증시의 상승률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추구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면 상승률은 미증시에 대한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고 코스피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미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구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지금 미국이 가장 보는 관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굉장히 다운이 됐었죠. 우리가 차트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증시 우려로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은 랠리성 이제 다운이 조금 들어갔었는데 이 자리였죠.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됐어요.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미국 연준에서 이제 물가연동 국채죠. 물가연동 국채에 대한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물가에 대한 상승률 압력을 낮추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의 압력은 우려는 좀 다소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집중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과연 연준은 미국 FOMC는 추구 전략을 좀 나설 수 있을까? 만약에 추구 전략을 나서게 된다면은 시장은 좀 조정치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준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 지금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가 이번 주 날짜를 확인해 보면은 이번 주 6월 4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고용 지표가 약세로 나왔던 거는 그죠? 굉장히 좋게 나왔다가 4월에 5월에 다시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실제 딱 까보니까 고용 신청 건수가 없어. 돈을 뿌리니까. 그래서 7월 달부터 실업급여를 종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를 했죠. 미국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가 금요일날 나오는 게 60만에 대한 예상치가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엄청난 폭등을 한다? 이러면은 미국도 추구 전략에 대한 논점 자체가 다시 집중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요.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냐면은 선제적으로 일단은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 자, 그리고 2번 한국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냈다는 부분. 자, 그러면은 최종 결론은 어쨌든 지금 이 흐름도 미증시의 흐름도를 뒤따라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는 부분. 이게 포커스예요. 자, 그럼 앞으로 미증시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미증시에 대한 포커스가 이번 고용지표를 통해서 어떤 엄청난 회복세를 보인다면은 연준도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되고 시장이 이 분위기를 지배할 거예요. 그럼 시장이 조정 분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다음 영상은 오펙 관련해 갖고 내용,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국금통위 금리 인상 시그널 내보냈다. 내용 점검하시고 매달 이제 한국금통위에서 발표하는 내용 같이 체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